전설적인 월스트리트 예측가 게리 실링은 주식이 30% 급락할 수 있으니 언제라도 경기 침체에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은 인플레이션 싸움의 어려운 부분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과열 조짐 속의 주식 랠리가 주춤한데요. 한 주간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에서 고졸의 학벌에도 부자인 아빠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스토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마다입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장로들은 날마다 마을에 물을 날라줄 사람을 구하기로 했단다. 두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지. 그리고 장로들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했어. 약간의 경쟁을 한다면 가격도 낮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계약을 따낸 첫 번째 인물은 에드라는 사람이었어. 즉시 달려나가 강철 양동이 2개를 사서 2km나 떨어진 호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나르기 시작했어.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개의 양동이로 열심히 호수에서 물을 퍼날라 돈을 벌기 시작했지. 매일 아침 에드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온 마을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단다. 일이 힘들긴 했지만 그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과 자기가 이 독점인 사업을 따낸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 두 번째로 계약을 따낸 인물은 빌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는 몇 달 동안 모습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지. 그래서 에드는 경쟁자가 없으니 무척 기뻤어. 양동이 2개를 산 에드와는 달리 빌은 사업 계획을 짜고 회사를 만들고 4명의 투자자를 구해서 자기 대신 일을 해줄 사장을 구했어. 그리고 반년 뒤에 건설팀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와 송수관을 건설했지. 송수관을 작동하는 날 빌은 자기가 제공하는 물이 에드의 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선언했지. 그리고 1년 내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에드보다 75%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다고 선언했단다. 에드는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기에 물을 공급하지 않았었거든. 마을 사람들은 빌의 말을 듣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그 즉시 빌의 송수관 끝에 달려있는 수도꼭지로 달려갔어. 에드는 빌과 경쟁을 하기 위해 즉시 물값을 75%를 낮추고 양동이 2개를 더 산 다음 뚜껑도 달았단다. 두 아들까지 고용해 주말과 야간에 일을 시켰지. 아들이 대학에 가게 되자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빨리 돌아와야 한단다. 이 사업이 언젠가는 너희들께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송수관을 잘 지어나가고 계신가요? 매일 부지런히 출근하여 직장에서 양동이 나르는 일 말고도 빌과 같이 저절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성장세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 취약한 상품 라인업 등 모든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RBC 분석가는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서유럽에서 EV 둔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월까지 전기 자동차 판매는 미국과 유럽에서 전년 대비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EV의 25%가 팔리는 중국에서는 성장률이 20%에 가깝습니다. 전기차는 전 세계 판매된 자동차의 11%에 해당됩니다. 작년에 9%보다 2%가 증가했습니다.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포드의 미국 전기차는 9월까지 12% 증가했지만 전체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GM의 EV 보급률도 비슷합니다. 테슬라도 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2024년 테슬라 출하량을 22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테슬라의 연간 평균 증가율 50% 목표와는 거리가 먼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이치방크의 애널리스트는 전기차가 현재 저성장 시기에 속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EV 성장의 첫 번째 걸림돌은 더 많은 EV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EV 차량이 기존 차량 대비 비싸다는 것입니다.
평균 신차 구매 비용은 48,000달러인데요. EV 차량은 52,000달러로 비쌉니다. 마지막 걸림돌은 금리 인상이죠. 새 차를 구입하는 데 드는 월 평균 지불액은 733달러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에는 약 57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전기차 성장은 다시 가속화될 것입니다. RBC 분석가 나라야는 테슬라와 GM은 바이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포드와 리비아는 보유로 평가했습니다. HSBC 분석가 마이클 틴들은 테슬라 주식을 다음 상승 전인 하락에 대비하여 매수하라고 조언합니다. 틴들은 테슬라 주식이 현재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테슬라 목표 가격 146달러와 매도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EV 판매가 예상했던 것만큼 활발하진 않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테슬라는 획기적인 회사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칠레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칠레라는 회사를 등록했죠. 테슬라의 칠레의 목적은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의 수입, 수출, 제조, 마케팅, 유통 및 판매입니다.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률은 낮습니다.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칠레 사업의 운영 비용을 알기 어려운데요. 잠재적으로는 수익성이 좋은 지리적인 시장이죠. 틴들은 당장의 테슬라의 가치 평가는 우려되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이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더 유리한 가격으로 테슬라의 지분을 취득할 것을 제안합니다. 테슬라의 최근 긍정적인 추세가 다음 수익 발표 때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투자 연구회사 잭슨은 테슬라를 적극 매도로 평가했습니다. 잭슨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테슬라 주식의 평균 이하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B라는 좋은 성장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모멘텀 점수에서는 D로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추정치는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미래 사업 전망은 밝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이미 매출 1빌리언 달러에서 3빌리언 달러 규모입니다. 2030년까지 75빌리언 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마크 딜레이니는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테슬라의 2030년 저중고 매출과 EPS 예측 모델링을 했습니다. 차량을 제외하고 2030년에 115빌리언 달러에서 225빌리언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매출은 10에서 75빌리언 달러의 가치가 있고요. 휴머노이드나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같은 서비스 및 기타 수익은 75에서 100빌리언 달러, 에너지는 30에서 50빌리언 달러에 이릅니다. 그래서 EPS의 저중고 매출은 9.84달러, 18.08달러, 31.91달러입니다. 작년의 EPS는 4.03달러였죠. 딜레이니는 2040년까지 테슬라가 연간 1,50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전히 달성해야 할 높은 기준이 있는데요. 적어도 투자 관점에서 볼 때 테슬라의 비자동차 사업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고 딜레이니는 말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배송이 곧 시작됩니다. 테슬라 주식은 매수인가요? 아니면 매도인가요? 이달 말부터 사이버 트럭 배송이 시작됩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 아담 조나스는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가 하락이 멈추었다는 신호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라이센싱, 소프트웨어 및 자동차 시장을 넘어서는 관련성 있는 기타 제품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죠. 틴들은 우리는 테슬라의 전망과 아이디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지만 그 일정은 시장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2020년 모델 Y 출시 이후에 테슬라의 첫 번째 신형 승용차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수요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격이나 주요 사양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틴들은 시장 상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 조기에 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설적인 월스트리트 예측가 게리 실링은 주식이 최대 30%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가 이미 진행 중이 아니라면 곧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에 S&P 500은 거의 4,800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 약 2,900포인트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실링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 주요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역전된 수익률 곡선, 주요 경제지표의 약세, 높은 인플레이션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으로 볼 때 불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특히 사무실, 건물, 호텔, 쇼핑 등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화요일 인플레이션 냉각으로 인해서 연준 금리 인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었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은 인플레이션 싸움의 어려운 부분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해서 9월보다 느린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작년 6월 인플레이션율은 최고치인 9.1%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0월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8%로 올해 첫 5개월 동안의 5.1%보다 낮아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완료했다고 결정을 내리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시기에 관심을 돌리면서 주식이 급등했었죠. 그리고 지난 17일 금요일 과열 조짐 속에 주식 랠리가 사라졌습니다. S&P 500은 4,500선을 넘어서며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이것은 7월 이후의 최전 기록입니다. 주식은 과매도 수준에서 과매수 수준으로 급속히 전환되었죠. 이것은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1월 15일까지 한 주 동안 글로벌 주식 펀드에 23.5 빌리언 달러가 유입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두 번째로 큰 유입입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긴축 캠페인이 거의 끝나가거나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정책 위반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CIBC 데이비드 도나베디아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수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쯤 연준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수익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더 큰 이익이 올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펀드 스트릿의 탐리는 월스트리트의 2024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너무 약세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1900년 이후 123년간 10%를 초과하는 연간 수익률이 있었던 경우는 51%입니다. 탐리는 S&P 500이 연말 사이에 7% 상승해 사상 최고치인 4,800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100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스트릿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에 따르면 51%가 S&P 500이 2024년에 5에서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스 지수는 17일 금요일 13.8로 낙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경제가 흔들릴 때 증가하죠.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극적인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빅스는 하락해서 안정을 유지합니다. 즉 빅스는 주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빅스는 82.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골드만은 메가캡 기술이 2024년에도 계속해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면요. 인터넷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정이 사그라들었던 2000년 닷컴 버블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이들 회사 중 다수가 수익 성장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매그니피7이 2024년에도 실망스러운 실적을 만들어낸다면 주식 가치 평가는 성과가 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과 기대치를 만족하게 되면 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이사회는 지난 금요일 CEO인 알트만을 해임했습니다. 공동 창립자 블랙린도 알트만이 해고된 직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후인 19일 일요일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들은 샘 알트만을 최고 경영자로 복직시키도록 회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 빌리언 달러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알트만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드라이브 캐피탈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CEO 복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자자들도 현 이사회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는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회사를 비영리 기업에서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알트맨의 축출로 인해서 전체 기술 산업을 뒤흔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떠난 알트맨과 블랙맨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트맨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알트맨은 오픈 AI의 전 직원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GM을 포함한 7개 사업을 완전히 처분했습니다. 버핏은 보통 주가가 하락할 때 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3분기에 미국 기반 자동차 제조업체 GM 주식 22,000주 중 100%를 매각했습니다. GM의 주가는 올해 16% 하락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가 완전히 매도한 모든 주식 중 최악의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전기차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은 2023년에 이익의 3.6%가 2024년에는 8%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에 대한 상승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확보된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상승 모멘텀은 또 한 번 찾아올 거라 기대됩니다. 낮은 가격에 매수할수록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니 높든 낮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